수조 달러짜리 거대한 금융 베팅이 지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몇십 년간 움직여본 이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도쿄에서 파는 채소 가격이랑 전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이 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언뜻 보면 전혀 관계 없어 보이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일본 가정의 식탁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떻게 전 세계 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2024년이었죠. 갑자기 전 세계 금융시장에 정말 큰 충격파가 덮쳤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고요? 바로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의 역사적인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갑작스러운 시장 쇼크.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모두가 이렇게 주목하게 된 건지 그 사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날짜는 2024년 8월 5일. 도쿄 증시가요, 글쎄 1987년 이후에 최악의 폭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꼽혔는데 그 중심에 아주 낯선 용어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이게 대체 뭐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를 불러온 걸까요? 네, 그래서 이 폭락의 진짜 이유를 알려면 그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금융 엔진,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자가 거의 없는 일본에서 엔화로 돈을 빌려요. 그리고 그 돈을 이자가 훨씬 높은 미국 같은 나라 자산에 투자해서 그 이자 차이만큼을 그냥 공짜로 먹는 전략인 거죠. 수십 년 동안 일본 엔화는 이 전략의 정말 완벽한 재료였던 겁니다. 자, 과정을 한번 보세요. 4단계로 딱 정리됩니다. 첫째, 금리가 거의 0%인 엔화를 빌린다. 둘째, 이걸 미국 달러로 바꾼다. 셋째, 이 달러로 수익률이 더 높은 자산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그 금리 차이로 수익을 챙긴다. 어때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거의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마법이나 다름없었겠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일본 정책 금리가 마이너스 0.1%, 사실상 제로였어요. 그런데 미국은요? 5.25%가 훌쩍 넘었죠. 바로 이 어마어마한 금리 차이, 이게 바로 수십 년 동안 엔캐리 트레이드를 황금알을 닿는 거위로 만들어준 핵심 동력이었던 겁니다. 아니,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공식이 대체 왜, 또 어떻게 깨지게 된 걸까요? 네, 바로 일본의 역사적인 정책 전환 때문이었습니다. 무려 17년입니다. 17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의 한 세대의 투자자들이 값싼 엔화가 당연한 세상에서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4년 마침내 이 길고 긴 공식이 깨진 겁니다. 일본은행이 그냥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일본 경제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디플레이션, 그 지긋지긋한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경제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인플레이션, 이게 더 이상 그냥 경제 용어가 아니었어요. 일본 가정의 식탁을 위협하는 현실이 된 거죠. 식료품비 지출 비중은 4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보세요. 배추 가격이 227%, 대파가 167%, 당근이 140%. 이렇게 기본적인 먹거리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옥죄기 시작한 겁니다. 한 도쿄 시민의 이 한마디가 당시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가게들은 가격을 올릴 때 미안해하며 사과했는데 지금은 그냥 올려버려요. 더 이상 가격 인상을 미안해하지 않는 사회, 이게 바로 일본이 마주하게 된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본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이 뚝 떨어진 거죠. 수익성이 악화되자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져서 너도 나도 서둘러 자신들의 베팅을 걷어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는 어땠나요? 투자자들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까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졌죠. 이걸 엔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빌렸던 엔화를 갚으려고 모두가 시장에서 엔화를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급등할 수밖에 없죠. 이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바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엄청난 변동성의 근원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는요, 언제나 그렇듯 명확한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됩니다.
일본 정부의 꿈은 물가와 임금이 같이 오르는 선순환이었지만 현실은 좀 달랐어요. 임금 오르는 속도가 물가 상승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일본 가정들은 오히려 더 큰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이 한국 경제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엔화가 강세가 되면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일 수 있고요. 특히 자동차나 조선업처럼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해지죠. 또 일본 여행이 비싸지니까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 거대한 실험은 이제 정말 막 시작됐습니다. 과연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글로벌 위기의 서막일까요? 전 세계가 지금 그 답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